네, 안녕하세요. 복령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생각나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전 운전을 하면서 잠깐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 그죠? 정치라는 게 주식과 이런 연계가 되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보가 보면 하루 건너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때로는 강경 발언, 때로는 그죠? 과격한 발언,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현지 교황도 그죠? 비난을 하는 어떤 그런 시국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식을 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죠? 전쟁 테마가 급등, 또 자고 일어나면 재건 테마가 급등,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테마가 불 때는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전쟁 테마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허상이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전쟁 이런 테마는 좀 그죠? 가늠하기도 힘들어요. 밤사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배팅 해두고 목숨 거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시기는요 오히려 개인들이 전쟁 테마에 붙기 위해서 멀쩡한 주식, 좋은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테마로 옮겨갔을 때 실적이 좋은 저평가 주식들이 막 무더기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주워 모아서 기다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수익으로 변한다는 거죠. 제가 주식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망고불변의 진리는 실적, 가치만큼 간다는 거죠. 모든 주식이 아무리 테마다 뭐다 떠들어도 지나고 보면 다 허상이고, 실제는 그 주식의 가치만큼, 실적만큼 결국은 찾아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테마가 난무할 때는 그 한 발 떨어져서 내가 그동안 비싸서 애매해서 못 샀던 주식들 떨어지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대할 때 한 번씩 이제 정치 테마가 이런 식으로 불죠. 그러면 상당 부분은 허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죠. 트럼프 그죠? 대통령 이분도 왜 이럴까요? 그죠? 목적이 있겠죠. 결국은 그죠? 권력이죠, 권력. 11월 선거. 11월 선거에서 지게 되면 예산 한 번도 집행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아니라 어찌 잘못하면 탄핵까지 되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원 하원 그 어떤 과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죠? 무조건 평화로 간다, 좋게 간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요, 오히려 선거 이후 11월 달 이후 선거 이후가 훨씬 위험해요. 그리고 11월 선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장을 좋게 만든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 대통령이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막 어거지로 만드는 거죠.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했던 말든 그 시기까지는 주식은 반응을 하겠죠. 우리가 그죠? 흔히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요.
물가를 때려잡는데 금리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죠, 소비자 물가, 미국이란 나라는 소비로 이루어지는, 소비로 그죠, 국가가 지탱하는 그런 나라를 했죠. 그래서 미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치인들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CPI 얘를 가장 무섭게 생각해요. 이 CPI가 어떻게 되에 따라서 민심이 좌우되거든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계속 올라. 그러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래 되겠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CPI는 그죠, 우리가 앞전에도 이제 예전에도 많이 공부를 했죠. 익숙한 단어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근데 CPI는 근원이 있댔죠. 근원 CPI. 지금 미국의 CPI가 한 3.3인가까지 올랐죠. 미국의 목표는 2.0, 연준의 목표는 2.0인데 그동안 뭐 2.2, 2.3, 2.4 뭐 이런 식으로 2에 근접하게 놀다가 근래 들어서 계속 그래서 오르고 있죠. 그래서 3월 달이 3.3 나왔죠. 3월 달이 3.3이 나왔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전쟁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래 봐야 되겠죠. 전쟁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그죠, CPI와 근원 CPI를 비교해 보면 된다, 그래 말씀드렸죠. 에너지 변동성이 아주 심한 어떤 에너지, 석유 이런 부분을 제외한 물가지수가 근원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보고 최근에 CPI가 3.3 이거는 원인이 석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물가를 다시 되돌리려면 무조건 유가를 때려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에 그렇게 강경 발언을 하고 광기를 부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결국은 물가가 표시입니다. 선거 결과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원인이 뭐지 했을 때, 아, 이거는 구조적으로 좀 힘들겠다 싶은 물가가 있고, 지금처럼 근원 CPI와 CPI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원인이다 싶으면 그 에너지만 해소되면 순식간에 제자리로 2%대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래서 조기 종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 물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죠. 그 역시도 대통령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지금 이란을 공격하느냐, 호르무즈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딜레마죠.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양보를 하든 협박을 하든 뭘 하든 유가는 때려잡을 것이다, 그래 보는 것이고, 또 금리는 어떻게 될까? 금리는 완전히 그죠, 주식과 상극이죠. 상극 중에 상극. 주식이 우리가 이래 쭉 봤을 때 금리가 상승 기조다 하면 무조건 피신해야 돼요. 기술주 뭐 이런 것들 다 빼야 돼요. 가장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다 빼서 그죠? 채권이나 다른 쪽으로도 움직여야 돼요. 전쟁도 보면 그죠? 전쟁 보통 통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금 가격이 확 치솟죠. 안전자산이라 했어. 뭐 요즘은 비트코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금 가격이 확 내리죠. 전쟁 나면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왜 내려? 그는 그죠, 전쟁 대상이 미국이죠. 전쟁의 주체가 미국일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죠.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치솟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값을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내가
살아가면서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모았다. 완전 매집을 해놨다. 우리 집에 한 100톤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죠. 전쟁을 다른 나라끼리 한다. 아마 금값 오르겠네. 근데 미국과 누군가가 한다. 이거 금값 내리겠네. 이것도 어찌 보면 그저 경제 상실 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그죠, 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이걸 개방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문제죠.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1차 협상은 무산됐고 1차 협상이 무산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전략을 바꿨죠. 왜 바꿨어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란 대 미국의 협상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트럼프와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협상으로 봐야 정상이 아닐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제 생각은 똑같아요. 답답한 것이 이란 국민이면 그건 타협이 안 돼요. 답답한 것이 미국 국민과 이란 국민, 뭐 미국과 이란 이런 식이면 장기적으로 간다. 답이 없다. 그런데 협상의 주체가 트럼프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상호 이익으로 흘러가야 협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답답할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분위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그죠? 제2인자 숨어있는 그죠? 어둠의 세력으로 남아있다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양지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치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양지로 나와서 이란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인데 이 찬스를 포기할까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할까? 그 말은 협상을 1차, 2차 진행을 하면서 세상에 알리는 거죠. 이란의 지배자는 우리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도 인정을 하라. 이란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이란 혁명 수비대다. 미국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힐 생각은 하지 마라. 일종의 이런 경고. 그래서 강경 발언.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이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고요. 왜? 걔네들이 원하는 선박들은 계속 운행을 시켜요. 그래서 일명 그저 그림자 선단이라 그러죠. 뭐 이런 그림자 선단들이 실질적으로 뭐 알게 모르게 뭐 중국, 인도 이런 쪽에는 다 팔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국가만 힘들지 그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선박 한 대에 한 30억 예상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뭐 한 4천억 이 정도로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빨리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 1차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봉쇄하겠다죠. 이란이 봉쇄하니까 그래 너는 안에서 봉쇄해 우리는 밖에서 봉쇄할게. 아무도 못 지나가. 그전에는 이란 혁명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전에는 이란 단속하는 중입니다. 네네 그동안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정하는 선박들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 아무도 못 나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으로 다 막아버리죠. 아무도 못 나가게 하자. 이게 전술이죠. 그러면 당장 이란 혁명 수비대도 돈줄이 막혀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해야죠.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봤을 때는 아주 전략 전술로 봤을 때는 아주 잘한 것이다. 물론요, 그 미국도 같이 봉쇄를 한다니까 유가가 막 급등하고 시장이 발작하고 막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런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것이 실마리다, 해결이다. 오늘이 저 4월 14일인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긍정으로 봐요. 해결 실마리를 오히려 더 빨리 약 찾았다.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니면 후면 해결이 더 방면을 빨라질 단속하는 것이다. 중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협상으로 나올 것이다.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 왜? 돈줄이 막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공포를 느끼지만 같이 봉쇄시키고 치킨 게임으로 가자. 아무도 못 먹어. 이것은 오히려 저는 잘하는 선택이다. 대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11월 선거니까 결국 그저 4월, 5월, 6월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급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죠. 그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을 할 것이다. 해결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1차 무산, 2차 무산, 3차, 4차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매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이 공포 분위기를 그죠?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얼마만큼 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조금씩 분할 매수 그러면서 평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요, 전쟁이 끝나고 종전을 해도 세상은 어지럽다 했죠. 에너지 시설이 다 파괴되었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해도 우리는 무조건 돈 많은 기업, 그죠? 돈 많은 기업을 선택을 해야지 돈이 없는 이런 기업은 종전이 와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친 공포도 위험해요. 그렇지만 지나친 낙관도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전쟁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편하겠죠.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주식은 부동산 투자 같이 느긋해야 돼요. 조금씩 대응, 한 수를 내다보고 대응을 해야지. 급하면 전쟁 테마나 무슨 테마 쫓아다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을 다 잃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남들이 상가 같다고 부러워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똥파리가 시궁창에서 썩은 음식 시커 먹고 와 배부르다. 그거를 벌나비가 부러워합니까? 안 하죠.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날아서 꽃이 만발한 그런 데 가서 열심히 꿀을 빨죠. 우리도 그죠? 시궁창 그런 데서 헤매는 똥파리가 하는 투기를 하느니 어렵고 힘들어도 꿀을 빨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죠. 결국은 끝나기는 끝나겠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좀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도 이 또한 그죠. 주식의 일부고 또 어찌 보면 저가 매수의 찬스다 생각을 하면서 느긋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